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오늘은 9월 16일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오존층 보호의 날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오존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존층이 무엇인지, 오존층 파괴의 원인, 오존층이 파괴되어지면 일어나는 일,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한 방법, 그리고 오존주의보 발령 시 행동 지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존층 보호의 날 역사입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염화, 불화, 탄소 또는 프레온가스, 할론 등 지구 대기권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한 사용 금지 및 규제를 통해서 오존층 파괴로부터 초래되는 인체 및 동식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7년 9월에 채택이 되어졌습니다. 1989년 1월에 발효가 되었고요. 처음에는 46개국이 의정서에 서명을 했으나 지금은 200여 개국에서 가입되어 있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염화불화탄소의 단계적 감축, 비가입국에 대한 통상 제재, 1990년부터 최소한 4년에 한 번 과학적,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정보에 입각하여 규제 수단을 재평가하도록 한 것입니다. 1994년 제49차 유엔 총회에서는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일인 1987년 9월 16일을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2월에 의정서에 가입하였습니다. 1992년 5월에 발효가 되었고요. 대한민국은 체제상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므로 개발도상국 특례 조항에 따라 그 일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오존층 보호를 위한 규제 대상 물질 96종 가운데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CFC, 할론, 4염화탄소 및 메틸클로로포름 등 20여 종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 프레온가스와 할론의 생산 및 수입을全面 금지하면서 1998년 1만 톤이 넘던 오존층 파괴 물질이 현재는 약 1,800톤 정도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존이 뭘까요? 산소 원자 3개로 이루어진 산소의 동소체로서 훨씬 덜 안정되어 있습니다. 특유한 냄새 때문에 냄새를 맡다라는 그리스어 오제인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오존의 모양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즉 산소가 이렇게 3개가 결합되어져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존층이란 지상 20에서 30km에 걸친 상공의 성층권에 비교적 고농도의 오존이 존재하는 층을 말하는데, 오존층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지구에서 20에서 30km 사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것이 오존층이 되겠습니다. 태양에서 내려오는 자외선을 반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확인을 하게 될 텐데요. 프레온 가스가 오존과 결합해서 이 오존층이 사라지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오존층의 파괴 원인은요, 주된 원인이 프레온 가스가 되겠습니다. 프레온 가스라고 불리는 CFCS, 염화불화탄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냉장고, 헤어스프레이, 에어컨의 냉매제 등에서 방출되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열화불화탄소에 의해 오존이 점차 사라지는 현상이 바로 그 파괴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오존층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을 흡수함으로써 지구의 생명체를 자외선의 피해서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오존층이 파괴되어진다는 것은 이 역할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외선에 직접 노출되면서 피부암과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고 백내장을 초래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됩니다. 식물성 플라크톤이 감소되어 먹이 사슬이 파괴되고 식물 성장 방해로 농산물 수확이 줄어들게 되는 등 상당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연구에 따르면 성층권 오존의 1%가 파괴되어지면 인간의 0.3%에서 0.6% 백내장 환자가 급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악성 흑색종은 1,000건, 그리고 양성 흑색종은 45만 건 발병 예상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에어컨 사용을 줄이는 겁니다. 스프레이 사용을 줄이고요.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요. 분리 배출을 꼼꼼하게 하는 겁니다. 6번째로 물, 전기 같은 자원을 아껴 쓰고요. 7번째로 플라스틱과 같은 일회용품을 줄이기를 합니다. 8번째로 자동차 공회전 시간 줄이기,
9번째로 샤워 시간 줄이기 등이 있습니다. 오존주의보 발령 시 행동 지침입니다. 자치단체의 시도지사는요, 오존 오염도가 환경 기준을 초과할 경우 오존주의보를 발령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호우, 폭염 등과 같은 재난 사항처럼 오존주의보도 각 단계에 따라 일상생활에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게 됩니다. 주의보가 발령되었을 때는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요, 실외 활동 및 과격 운동을 자제하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경보가 발령되어졌을 때는 실외 활동 및 과격한 운동 제한 권고, 유치원, 학교 등 실외 학습 제한 권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 질환자 실외 활동 제한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대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실외 활동 및 과격 운동 금지 권고, 유치원, 학교 등 실외 학습 중지 및 휴교 권고, 마지막으로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자 실외활동 중지 권고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